안녕하세요. 에듀캐슬 지구학선생 이주입니다. 오늘은 바로 복사평형, 에너지평형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숫자다 외우면 되지 않나요? 그럼 좋지. 근데 그 숫자를 바꾸면 어떡할 거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외워두면 외우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코 숫자만 외워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 자체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라고 했는데 키포인트는 뭡니까?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개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나중에 우주 파트에서 플랑크 곡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로 나오게 될 건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올라가라. 자, 오늘 보시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밥 먹죠? 그죠? 좀 들어온 얘기인데. 예, 밥은 흡수야. 밥 먹고 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단 흡수를 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방출이 있어야 되겠죠. 아주 좋은 얘기야. 근데 봐봐, 흡수가 밥으로 왔잖아. 방출도 밥으로 돼? 그건 아니잖아. 더럽지. 잘 생각해봐. 흡수의 형태, 방출의 형태는 달라요. 우리 인간도 그래. 근데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밥 먹고 살잖아. 지구는 뭐 먹고 살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구도 먹었으니까 방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 방출이 무슨 복사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게 되면 감마선, 이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등으로 구성된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보통 파동의 형태로 들어와서 이 물질에 흡수되죠. 뭘로?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걸 우리가 파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가시광선은 약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가 되겠고요.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 약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무슨 뜻이에요? 볼 수 있는 빛이란 말이야. 그래서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자. 이거를 외우자. 이거 은근히 잘 안 외워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파장이 약 2.5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인 어떤 영역이에요? 적외선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주로 가시광선으로 먹고 적외선으로 방출한다. 물론 감마선도 와요. X선도 와요. 자외선도 와요. 적외선도 온다? 전파도 온다? 근데 있잖아요. 감마선, X선, 자외선은 대부분 대기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저게 만약에 흡수가 안 되면 우리는 지구 표면에 못 살고 땅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았어야 돼요. 왜? 저 바다 물이 죽거든요. 자외선 같은 경우도 유해자외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지구의 역사 파트 할 때 아마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언제 생겼어요? 오존층은 고생대, 중기, 실루리아계. 요때 오존층이 생겨나면서 육상 생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쿠아맨?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람다 맥스,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태양은 주로 0.5 마이크로미터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지구는 보통 거의, 그림 좀 그렇다? 10 마이크로미터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는 우리가 무슨 복사? 주로 짧은 파가 오는 단파 복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고요.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가볍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보자. 어디였어? 마우스 나와라. 이야. 자, 보죠. 태양 복사는 약 6000K.
정확히는 몇 K입니까? 5800K예요. 그래요.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5800K는 288K. 그래서 주로 가시광선 0.5 마이크로미터가 최대 에너지 파장. 그래서 단파 복사 지구는 1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장파 복사라고 하죠. 여기 한번 보자.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태양 복사는 뭐냐면 바깥에서 오는 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복사 에너지 색이 상대값, 여러분들 나중에 우주 파트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상대값이냐 절대값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값은 뭐냐면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즉 한마디로 우리 지구의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량이 되겠고요. 절대값이 되면 나중에 이제 뭐 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광도가 돼요. 자, 그럼 나중에. 자, 보자. 그러면 이 1 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여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여기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밀리,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기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만큼 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빨간색 그래프 아래의 넓이 에너지량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에너지량입니다. 그래서 넓이 이퀄 에너지량이다.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는 이만큼 온대. 근데 있잖아요. 여기 칠된 부분이 나와요. 이게 요걸 하자. 여기 맞춰볼게. 깔맞춤으로 들어보자. 자, 요거 자외선 영역이죠. 누가 먹어요? 오존. 그 다음 여기 적외선 영역.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흡수되는 영역이에요. 흡수되는 영역이에요. 누가 먹어요? 자, 바로 적외선은 CO2, 이산화탄소하고 H2O, 수증기에 의해서, 또 이거 물 아니에요? 수증기예요. 그래서 얘들이 흡수가 되겠고요. 가시광선은 대부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요 부분 있잖아요. 자, 얘가 뭐라고? 대기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고, 뭐냐 이게 그림? 녹색? 뭐 그래. 얘는 이 아래는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 차이는 있잖아요. 여기 이 차이 있잖아요. 여기 차이. 이 차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안 먹어. 우리 지구가. 안 먹고 우주 공간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우리가 반사율이다. 물론 반사는 지표면 반사도 있고요. 구름 반사도 있는데 대부분 다 구름 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위성사진 얘기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두꺼운 구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두꺼운 구름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반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대부분 통과하게 되겠고요. 굳이 또 얘가 예쁘게 좀 색깔한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주황색 파트가 바로 뭐냐면 지표면 흡수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 반사율 개념과 지표면 흡수 개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햇빛으로 우리가 이제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가 있으면 방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구 복사는 대부분 적외선인데 좀 전에 적외선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의해서 흡수된다고 나와 있죠. 얘가 왜? 그럼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적외선 영역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색칠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색칠된 부분 대부분 누가 없어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걸 뭐라 합니까?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그럼 온실기체를 알기 위해서는 온실 효과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끔가다 조심해야 됩니다. 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오존이에요. 오존도 자외선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적외선 중에서 일부 파장 영역을 오존이 먹습니다. 야, 오존 진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많이 먹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8에서 대략 13 마이크로미터 영역은 색칠이 안 된 영역이 많아. 봐봐.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영역. 요 영역은 어떻게 돼? 이 노란색으로 뒤꿈치 요 영역은 대기의 흡수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기 흡수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있잖아요. 흡수가 안 되고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바로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린다? 대기의 창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니까 창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창문, 예를 들어서 뭐 그 컴퓨터 키면 윈도우 마바바방 하면서 뭐 땅 하고 뜨는 거 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창이라는 개념은 흡수가 안 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온실 효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온실 기체라는 게 있어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요.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리고 메테인, 되게 센 놈입니다. 즉 1ppm당 온실 효과율을 이산화탄소를 1로 기준으로 한다면 메테인은 무려 21이나 돼요. 21배나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온실 효과는요. 온실 기체가 가시광선 통과시켜 가시광선은 있잖아요. 온실 잘 안 먹어요. 아까도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은 반사를 하면 했지 흡수가 거의 안 된 상태로 지표면에 들어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통과시키고 지표에서 방출한 적외선은 흡수했다가 재방출해서 기온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요. 얘가 만약에 태양 복사 100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복사 얘기가 똑같이 100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막 다 들어오고 나갈 때는 어떻게 다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 추울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달과 같은 경우는 낮에는 보통 118도까지 섭씨 118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53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일교차가 300도예요. 그래서 날씨가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 일교차가 커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거예요. 만약에 날씨가 맑은 날은 기온의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햇빛이 쫙 들어오고 밤에는 또 쫙 나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온실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이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그 개념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가 없을 때는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예요. 왜? 흡수한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모두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대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가 지표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 온실기체가 흡수하였다가 일부를 지표면 쪽으로 재복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기온이 약 15도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복사평형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량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 개념이에요. 자, 한번 보자. 좀 전에 대기가 없으면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 춥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면 사실은 지금 이 개념인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30%가 우주로 반사 또는 산란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태양 복사 에너지의
뭘 얘기하는 거야? 반사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는 대기에서의 반사 또는 산란. 그 다음에 지표면 반사가 4. 그래서 얘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30이에요. 그 다음에 23% 정도가 대기와 구름의 흡수가 되겠고요. 47%가 지표면에 흡수됩니다. 얘는 그때그때 달라요. 문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걸 딱 나눴을 때 여기가 무슨 복사예요? 오른쪽 편이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봐봐요. 무조건 평형이야. 100 들어오면 100 나가줘야 돼요. 태양 복사는 안 먹는다고 30 보내줬잖아요. 지구 복사 70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들어와서 100 나간다 개념. 그럼 봐봐요. 자, 대기가 그죠? 대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지표 복사가 100. 어머 왜 이렇게 커졌어? 봐봐. 옆 중에서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47%가 왜 갑자기 109가 되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실효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상태가 지나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분필 나와라. 자, 이건 이론 값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 들어왔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갈 건데 처음에 100 들어왔잖아요. 100이 나갔다고 치자. 그 100을 다 먹었다고 치자. 이론적으로 먹었으니까 먹기만 하는 대기도 먹었으면 방출해야지. 지표면도 먹었으면 방출해야 돼. 그죠? 무조건 먹으면 방출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죠. 먹었어. 처음에는 만약에 등방복사라고 하자. 등방복사라는 거는 위아래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을 때 얘기해요. 위로 50, 아래로 50이라고 쳐보자. 세상에 100이 들어왔는데 50이 나갔죠. 그 말은 뭐야?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간다. 100은 계속 들어온다. 근데 50이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지표를 흡수하는 걸 얼마 흡수한 거야 이제? 150. 150이 나가. 그 위로 얼마 나가요 또? 다 먹었겠지. 이론적이라 했다. 위로 75, 아래 75. 어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175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87.5, 얘가 87.5.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얘가 얼마 될까요? 얘가 100이 그러니까 200이 되겠죠. 블라블라블라 얘가 100이 될 거고 블라블라블라 얘가 100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은 결국은 뭐 급수로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얼마냐면 얘 50이 얼마예요? 100에 2분의 1이죠. 70은 얼마예요? 플러스 4분의 1이죠. 87.5예요. 8분의 1이죠. 플러스 블라블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0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결국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얘를 그냥 진짜 깔끔하게 정리만 한번 해보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온실효과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기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값이에요. 100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들어왔다고 치자. 얘가 100, 아래로 100, 그래서 200이 되는 거야. 처음에 대기가 없을 때는 100 들어와서 100 나갔죠. 근데 대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0 들어왔는데 얼마 나가는 거야? 200 나가는 거야. 뭐 때문에? 바로 요 100 때문에. 얘가 바로 뭐야?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해 주는 놈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게? 얘가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실효과가 바로 요 놈이죠. 얘가 온실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행에 도달한 결과 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 관련된 어떤 변형 문제를 풀든지 간에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이 같아야 됩니다. 볼래요? 지표가 얼마 없었어요? 47.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96. 그죠? 그랬더니 얼마게? 47과 96을 더하면 얼마예요? 얘가 153 맞죠? 153. 153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 발생. 봐봐. 보자. 얘가 지금 요거는 지금 별개 얘기예요. 대기가 얼마 방출했어요? 대기가 얼마 방출했어요? 얘가. 지금 봐봐. 지표의 복사 얼마 방출했어요? 109랑 5랑 더 있잖아. 지표 복사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방출을 마이너스로 해보자. 마이너스 124예요. 이런 망할. 좀 전에 얘랑 더했더니 얼마라고? 153이었어. 근데 어떻게 돼요? 124가 방출되는 거. 얼마 차이 나니? 29 차이 나. 오마이갓. 복사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복사만 가지고는 지표면에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29가 남아 돌아와요. 대기 보자. 대기는 어떻게 돼요? 위 아래를 얼마 방출해요? 161 방출이죠. 그죠? 161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게 얼마야? 109랑 그죠? 23이니까 얼마예요? 132지. 그죠? 근데 얼마 나가? 나가는 게 161이지. 빼면 얼마야? 29야. 대기는 29 모자르네. 그죠? 모자르죠? 복사만 가지고는 평행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즉 지표면은 에너지가 남아돌고요. 대기는 에너지가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 지구가 누굽니까? 이 꼴을 못 봐. 어떻게든지 평행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표에서 남는 29가 공급해줘야죠. 단 복사가 뭐예요? 증발, 대류, 전도. 특히 얘가 거의 20% 정도 됩니다. 얘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바로 증발, 수문열. 이걸 수문열이라고 해요. 나중에. 뭐가 기억나죠? 태풍의 에너지는 수증기의 열, 잠열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평행에 도달한다는 게 복사평형, 즉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복사해주는 게 오실 효과고요. 만약에 이제 온난화이라는 거는 얘가 많아져. 얘가 증가한다고. 그럼 뭐도 많아질까요? 얘도 많아지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값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숫자 커지는 겁니다.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은요.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아까 얘기했던 온실기체가 증대하게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왜 맨날 이렇게 내려올까요? 자, 이제 영향은요. 이거는 이제 보면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두 가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득이 아니에요. 핵심은 해수의 열팽창입니다. 물도 열받으면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빙하의 융해, 고체가 녹아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돼서 융해라는 표현을 써요. 자, 해안 저지대가 침투하게 되겠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식생도 변하게 되겠고요. 더워지게 되니까 점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제주도에서만 귤을 재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해안이라든지 점점점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상이변, 증발량과 강수량이 지역적 편중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얘가 봐봐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겨나면 해수온도 올라가겠죠. 그죠? 해수면 높이 상승하겠죠. 그럼 반대로 육지 면적 감소하겠죠. 대륙 빙하 면적이 어떻게 따뜻해졌잖아. 빙하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럼 봐봐.
빙하 면적이 줄어들면 반사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니까 흡수는 더더욱 많이 하게 되겠고,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요. 그걸 우리가 뭐랍니까? 되먹임 내지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양의 대먹임이라는 게 있고요. 음의 대먹임이라는 게 있는데, 양의 대먹임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하면 증가해요. 음의 대먹임은 한 놈이 증가하면 또 한 놈은 감소합니다. 봐봐. 그러면 해수의 온도하고 해수의 높이는 뭐가 됩니까? 양의 대먹임 현상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어떻게 돼요? 음의 대먹임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정지해 놓고 한번 흐름을 쭉 보시면 돼요. 다음. 자,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현상 봐봐요. 온실효과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온실기체로 인해 지구가 보온되는 현상이 되겠고요.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증대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되겠지만 온실효과는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해 주는데 그 온실기체, 아까 얘기했던 H2, CO2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우주 파트 개념 설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듀캐슬 지구학 선생 이기주였습니다.